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석탄공사 폐업이 공식화되면서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논란입니다. 정부는 전 직원 퇴직을, 노조는 10여 명의 젊은 직원만이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2조 4천억 원의 큰 빚을 안고 있는 석공의 향후 처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75년 세월 속에서 한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석탄공사. 석공은 최근 마지막 감동의 임금 협상이라며 노사가 손을 맞잡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간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지막 삼척 도계강업소가 폐광하는 6월 30일 기준 한 달 전에 전 직원 해고 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6월까지 본사와 도계강업소 직원 280명 전원 퇴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정부와 사측이 고용 승계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던 노동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혁신도시에 이제 14년에 내려와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해서 터를 이제 여기서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애들 데리고 다 어디로 가라는 거죠? 남아있는 비축탄 200만 톤과 보유자산 관리는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이때 젊은 직원 16명만이라도 광업공단으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는 게 노조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근데 280명의 직원 중 단 16명, 그 젊은 직원 16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 보장을. 근데 정부는 이것마저도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부는 2023년 석공 노사 합의에서 광업소 폐광에 맞춰 직원들도 퇴직하기로 했다며 전 직원 해고 방침을 명확히 했지만 노조는 해당 노사 합의서에 직원 퇴직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통상 공공기관들이 사라질 때 기능이 비슷한 기관과 통폐합을 해왔지만 이런 절차 없이 아예 기관이 해산되는 건 석공이 최초 사례입니다. 하지만 폐광 임박에도 2조 4천억 원의 채무는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대 채무를 놓고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석탄공사의 향후 처리도 안개 속에 놓인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전 직원 해고 뒤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국비 투입 대신 다른 기관과 통폐합을 염두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양쪽 모두 정해진 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공의 향후 처분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30일자로 바로 다 해산하는 거 아마 12월? 2월 30일은 아닐 거예요. 나 한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석공 직원들은 해고 중지 가처분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에선 이미 10년 전부터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 곳곳을 정리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여기서 받고 또 이거 노인 일자리 하고 또 자손들이 조금씩 주고 그렇게 간신히 사는 거지 뭐. 지난해 60세 이상 강원도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를 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보다 일하는 노인이 많은 실버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한 건 2014년. 60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이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의 참가율보다 11년째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년층의 높은 빈곤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 인구의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된 반면 연금은 적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다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누구나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택연금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총 수령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추가 상환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적게 받으면 차액은 상속됩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률은 1.7% 수준. 이에 따라
가입 연령 등 기준을 완화하고 집값이 낮은 농어촌과 지역 고령자를 위해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같은 당 양구 출신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부처장관 후속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쳤고 대선 선대위 총괄선대 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의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가 다음 달 3일 춘천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를 운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도 생활민원이나 정책 제안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춘천 시민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농어촌에 중점 배정됐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농업 17,637명, 어업 5,094명 등 모두 22,731명을 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계절근로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언어소통 도우미 배정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 수요에 따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어제 삼척 신기면이 37.3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강릉 경포와 고성 아야진이 해수욕장을 개장한 가운데 7월 4일부터는 강릉과 속초의 모든 해수욕장이, 9일에는 동해와 삼척, 그리고 11일에는 고성과 양양의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강원도는 도내 해수욕장에 모두 66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파리를 비롯한 위협생물의 유입을 막는 방지망을 삼척 10곳과 강릉 3곳 등 모두 24곳의 해수욕장에 설치했습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 7월 중순까지 합동 정밀 예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릉시와 강릉구규림관리소, 임업진흥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모두 3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감염목 발생지 반경 5km에 9천여 헥타르 일대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드론 예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고사목이 추가 발견될 경우 시료 채취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제 오후 5시 30분쯤 인제구 상남면 미산리 소계인동교 인근 내린천에서 65세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로프를 이용해 1시간 30여 분 만에 남성의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3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걸쳐 거부한 43살 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지난해 8월에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단지는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들어서는 춘천 동문 디이스트 어반포레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국민민영주택 11세대가 배정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장기 근속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내에서 확인된 사칭 사례는 25건, 이 가운데 21건이 6월에 집중됐습니다. 사기범들은 소방기관 명칭과 직책을 도용하고 위조 명함과 공문으로 물품 구매를 가장해 화천과 삼척, 원주 등지에서 접근했습니다. 대부분 업주가 기관에 직접 확인해 금전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의심스러운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 전화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FC가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김대원의 극장골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강원은 지난 28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원큐 K리그1 21라운드 경기에서 가브리엘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만회골을 내줬지만 후반 90분 터진 김대원의 영화 같은 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즌 8승 4무 9패 승점 28점으로 28일 기준 리그 12개 팀 가운데 7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강원은 7월 19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대전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20일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고성 아야진과 28일 개장한 강릉 경포에 이어 다음 달 4일 속초 등대 외홍치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